안녕하세요. 다들 노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랑은 아직 멀었지. 혹은 아이고, 나이 들어서야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요즘 말이에요. 점점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노인 빈곤율 OECD 1위, 이게 자랑도 아닌데 자랑처럼 이야기되는 게 참 기막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나이 들면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현실 슬프죠. 노인 우울증 증가율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노년층의 80%가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우울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모두 이런 생각 들죠.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배우자가 내 옆에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만을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내 인생을 지켜줄 단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에요.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3가지 무기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약속드릴게요. 불안에 떨며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지켜줄 단 3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볼까요? 경제적 독립, 내 통장은 내가 책임진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그 어떤 독립도 이룰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녀한테 생활비 좀 달라고 할 생각 하시나요? 그러다 자녀들이 에이, 엄마, 아빠, 저도 빠듯해요, 이러는 순간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경제적 독립이라는 게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죠. 돈이 없어도 삶을 꾸려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그 많은 방법 중에서도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마련이 중요해요. 예금, 연금,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작더라도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을 할 때 무작정 많이 모으기보다는 연금을 통해 노후에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관리,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의미하다. 자, 2번째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만약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돈은 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 상상만 해도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서 2번째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죠.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나이 들면 말만 해도 벌써 허리랑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건강은 평소 관리해 둬야 하는 거예요. 꾸준한 운동 습관, 건강한 식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 3회 30분 걷기 정도만 해도 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가볍게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나이 들어서도 버터 가득한 스테이크에 단짠단짠한 간식 먹는 게 즐겁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는 절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고 심지어는 아침에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심리적 독립,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기대는 순간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큰 실망과 상처가 남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우울함의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심리적 의존에서 온다고 해요. 심리적 독립이라는 게 뭔가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 나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자녀 키우고 일한다고 미뤄왔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젠 그 일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찾는 것,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느끼며 산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진정한 노후의 세 가지 지킴이,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심리적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후라는 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기대기보다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의 인생을 살도록 두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신만의 독립된 삶을 위해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든든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여러분만의 단단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순간부터는 책임과 의무만 남는 관계이기도 하죠. 다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이 은근슬쩍 부모님께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엔 더 충격적인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결혼한 자녀가 이렇게 대한다면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찐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엄마밖에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도 구하고 멋진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이 어머니는 자식이 잘 살길 바라며 결혼식 준비까지 정성스럽게 돕고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 자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녀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바쁘다고 했죠. 뭐 바쁘긴 다 바쁘지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 자기 가족을 이루었으니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녀는 부모님과의 소통을 점점 더 멀리하더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한번 서운한 마음을 꺼내며 자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엄마, 저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저를 독립적으로 좀 봐주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내가 이걸 듣자고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아왔던가 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자녀가 독립해서 사는 게 부모와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는 부모님께 정말로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경제적으로 부모를 착취하는 자녀.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를 끌어들이는 사례로 가볼까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공부시키고 집도 장만해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구할 때도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 보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아버지, 집값이 오르긴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라고 하며 손을 내미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번은 부모의 마음으로 지원을 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는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월급이라도 되는 듯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힘들게 이야기했죠. 이제 좀 스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자녀의 대답은 가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아버지, 저희는 아직 자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할까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점에서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배우자와 함께 부모를 조롱하는 자녀. 다음 이야기는 한층 더 자극적입니다. 한 아버지가 결혼한 자녀와 관계를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요. 이 아버지는 결혼식 날 딸이 너무 행복해 보이길래 마음이 벅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딸이 부모님과 점점 거리를 두더니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과 사위가 부모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딸과 사위가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랑은 잘 안 맞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데서나 사셔야 하는 분들이니까. 이 말을 직접 들으셨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었고 딸을 위한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딸이 오히려 사위와 함께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딸이 부모의 모든 노력을 망각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부모를 평가하고 무시했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 관계의 한계를 그어야 할 순간, 이런 상황에서 참는 게 정답일까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노력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지 한쪽만이 희생하는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순간입니다. 인연을 끊은 부모들의 평온한 삶. 이런 결정을 내린 부모들도 많습니다. 자녀와의 인연을 정리한 후 오히려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 자식이란 생각에 차마 마음을 못 정했지만 관계를 내려놓고 나니 이제야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한 이 선택이 결코 후회가 아니라고 하죠.
또 다른 부모님은 오히려 자녀와의 거리감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경제적 지원도 멈추고 연락도 가끔씩만 하게 되었는데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라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마무리. 부모로서의 행복과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결국 부모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결코 희생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 그들이 부모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거나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부모로서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결국 서로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